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라의 남편입니다. 저희가 임실로 태교 여행을 왔다가 숙소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 토대로 학교별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26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25년에 학교별로 이렇게 했으니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보셨으면 좋겠다. 국내에 수의대는 총 10군데가 있어요. 오. 사립대는 하나 건국대밖에 없고 서울대를 포함해 이 지방 거점 국립대 모두 수의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엔 단 2개. 서울대, 건국대. 근데 거점 국립대 모두 있는 건 사실 아니고 국립대에만 수의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다 서울에 아마 거주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마음을 잡수셔야겠네요. 그쵸. 지방으로 서울대, 건국대에 붙지 않으면 무조건 지방으로 내가 이동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서울대부터 갈까요? 서울대부터 가시죠. 오케이, 렛츠고. 이렇게 제가 서울에 가까운 대학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제주도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서울대는 한 명밖에 안 뽑습니다. 매년. 자,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서울대는 그것도 학사로 한 명밖에 안 뽑아요. 그럼 일반 일반 편입이 모니터. 없고 이렇게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대상으로 학사를 한 명밖에 안 뽑는데 그래서 편입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좀 외롭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차라리 수능을 준비하시는 게 빠르겠네요. 그렇죠. 서울대에 내가 가고 싶다 이러면 차라리 수능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명을 뚫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한 명이 되니까 한 명 되려면?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서울대가 생물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을 준비하면서 서울대에 넣어볼 수 있다. 저도 넣어봤거든요. 생물 시험에는 캠벨 바이올로지라는 생물책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생물 교과서. 엄청 두꺼운 거? 막 꽃그림 있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의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는 그런 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입 장벽이 있어요. 서울대는 무조건 탭스 점수를 내야 돼요. 그래서 10개 대학 중에 유일하게 탭스 점수가 필요한 게 서울대고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탭스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 조건은 327점 이상이거든요. 600점 만점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0점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는 합격을 할 수 있다. 본인은 몇 점이셨죠? 저는 400점대였던 것 같아요. 400점. 근데 400점도 더 쉬운 게 아니라 토익 950 만점이잖아. 탭스가 저는 좀 탭스를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탭스로 영어 시험을 봤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단어 문제인데 그 보기 4개, 5개 단어를 다 몰라. 그럼 찍어야겠는데? 거의 뭐 누가 잘 찍나 수준의 그런 엄청 어려운 그 단어를 느껴야 되는 거구나. 대충 필로. 그리고 서울대는 특이하게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학교를 평가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학교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공 적합성이나 아니면 나의 지원 동기 뭐 그리고 되게 연구 실적 같은 게 많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수 있네. 그럼 뭐 생물 관련 학과를 나오셔서 뭐 동물 연구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Next. 다음은 건국대입니다. 유일한 사립대학교. 사립대. 근데 건국대는 굉장히 특이해요. 1단계가 필기 100%인데 영어 수학을 봅니다. 건국대만 노린다? 또 될 수 있어요. 수학의 기초가 내가 좀 있다. 미적분 잘한다. 범위가 미적분이거든요. 미적분이랑 뭐 선형대수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2번째 시도를 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2달 하고 포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미적분도 안 하고 문과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뽑아요? 건대가 이번에 일반 5명, 학사 1명을 뽑았습니다. 가능성 있네. 여긴 그래도 서울대보다 훨씬 괜찮아. 건대가 주력 학교가 아니었는데 건대를 붙었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해요. 수학이. 근데 이거는 마음이 쉽지가 않다. 왜? 왜냐면은 다 생물 보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수학을 조금 시간 그치. 투자하는 게 맞아. 사실 1년 생각하면 엄청 길다고 생각해서 수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수학을 잘하지도 못하고 내가 중점적으로 목표하는 학교도 아닌데 생물 공부하고 있으면 수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이럴 시간에 생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바뀐 게 원래 2차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되게 생물 심화 문제를 질문을 하셔서 많이들 어려워했거든요. 왜냐면 수학을 중점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생물이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 준비를 하면서 수학도 했다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경우였는데 이번에부터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대신 학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1차 필기가 붙으면 학업 계획서를 엄청 잘 써야겠죠?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편하게 하시죠. 아니 뭔가 전략적인 게 들어가서 그런지 좀 힘을 주게 되는. 다음은 강원대입니다. 오케이, 강원, 춘천. 학교가 춘천이라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편인데요. 그래서 제 1순위 학교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과 화학을 보는 2개 학교, 전북대, 강원대 중에 하나죠. 1단계 합격 컷이 영어 100%인데 네. 그래서 토익 992 컷입니다. 908, 아니면 908? 안 돼요. 98 안 돼요. 3년 연속 1차 합격 컷 토익 990. 제가 소신발언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995나 985나 진짜 이거 진짜 거의 차이 없어요, 실력은. 근데 다 동점자 수가 그 1차 그 뽑는 인원이 훨씬 넘어서요. 뭐 30명 뽑으면 990이 50명이니까. 편입 준비하느라 내가 다른 데 돈 쓸 때도 많은데 지금 내가 이거 토익에 돈을 그렇게 소신발언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강원대를 준비를 하실 거면 토익 990 먼저 만들어 놓고 화학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1단계는 영어를 뽑고 2단계 이제 생물화학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여러 주제를 골고루 시험 문제로 내시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식생 분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당황했고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화학에서도 유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던 것 같아서 제가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생물화학 문제지랑 답안지를 같이 줘버리거든요. 이렇게 따로 그 1교시는 생물, 2교시는 화학이 아니라 한 방에 빡? 한 방에 빡! 그래서 생물 시험 답을 화학 답안지에 쓰면 탈락이야. 근데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근데 저 때 시험 끝나고 울면서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잘 써서. 감독관님이 이거를 본인만 배려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안 되지.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그 가방 친구 나오면서 엄청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치. 그리고 3단계 면접이 있는데 사실 패스 올 페일이라서 이거는 이제 교수님과 한번 만나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시험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미 앞에 나래비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진짜 하자 있는 거 아니면 약간 다 패스인 거잖아. 그치. 전 동물을 싫어합니다. 이런 것만 아니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건데 강원대 이제 상어 전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갔던 제주도 보건교육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수생동물 수의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강원대 이 교수님을 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학교가 약간 이런 특색 있는 부분을 발전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다. 다음은 충북대. 충북으로 깝시오. 충북대도 굉장히 특별한 학교. 왜요 또? 충북대는 사실 1차를 GPA랑 영어 성적으로 걸러요. 근데 요즘 대부분 990이니까 영어는 990 맞아야 되고 GPA도 사실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학은제 됩니까? 학은제 되죠. 학은제 100%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비율로 계산이 돼요. 내가 들은 학점 비율로. 충북대에서는 필기 시험을 충북대에서 집필한 미리 가보는 수의학 교실이라는 책에서 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책에 있는 지문 그대로 빈칸이 뚫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좀 두꺼운데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달달달 외우는 거 잘 못하거든요.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잘하는데 그냥 온전히 그대로 달달달 외우는 거는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저 같은 분들은 좀 준비가 어려우실 수 있고 난 이건 자신 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것만 파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험도 컷이 뭐 한두 개일 거예요. 다 너무 잘해서. 2교시를 보는데 필기를 한 교시는 수의학 개론을 보고 미리 가보는 수의학 교시를 보고 다른 한 교시는 생명과학 시사 문제를 보거든요. 2개를 보는 거야? 2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생명과학 시사도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원래 어떻게 나왔냐면은 단답형으로 뭐 오가노이드 아니면 mRNA 이렇게 그 해 이슈가 되는 생명과학 시사를
단답형으로 답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출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원자들이 다 멘붕이 왔어요. 25년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A4 한 3, 4장 분량으로 영어 지문을 시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문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대답하는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전부 다 처음 접하는 걸 테니까 전부 다 당한 건 동일하겠지만 그렇지. 이제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는 그거를 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또 모르는 거잖아. 26년에. 또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또 모르는 미가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되나? 미가수는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 여기서 그거 없어지면 진짜 배신이야. 그러니까 어. 어쨌든 충북대는 그냥 기본으로 생물, 화학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 충북대는 가고 싶으면 충북대 준비를 해야 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충남대가 있습니다. 대전에 충남대가 있고요. 근데 충남대가 제가 또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대전에 살고 싶어가지고. 와, 근데 충남대가 원래 학사 2명만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반을 6명이나 뽑았어요. 와우. 그리고 원래 1단계에 학점을 봤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오. 영어로만 평가를 합니다. 강원대랑 똑같네요, 그러면? 그래서 학점이 낮으면 노려보실 만한데 하고 그리고 2단계에 생물 필기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학교입니다. 필기 문제가. 생물만 보는데 근데 또 저는 이런 학교 좋아하거든요. 그 시험 문제 어렵게. 근데 시험은 어려워야 돼. 그래야 변별력이 있어요. 맞아.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맞아. 그러니까 범위가 생물인데 사실 조금 벗어난 문제들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같은 거. 그리고 3단계 면접을 보긴 하는데 여기도 패스올 페일. 또 나래비. 그러니까 여기도 학점 안 보고 시험 잘 봐서 강원이랑 똑같네. 패스올 페일까지. 맞아. 근데 충남대 정말 감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제주대 면접을 보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주대에 고립이 돼가지고 충남대 면접을 못 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비행기가 결항이 다 됐어. 비행기 결항, 배도 하나도 안 떴어. 그래서 제가 그대로 바다로 직행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어쨌든. 근데 줌으로 봐주시는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줌으로 면접을 봐주셨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미 합격한 상태였고. 나래비는 세워진 상태여서 제가 떨어지는 나래비였는데 물론 예비 번호가 있었지만 그리고 충남대는 예비가 잘 안 돕니다. 전북대 전북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전북대로 오세요. 이번에 갑자기 농어촌 전형을 한 명을 뽑기 시작했어요. 오, 농어촌 중요하죠. 농어촌 중요하죠. 저는 이런 거 참 좋아요. 제가 경험해본 학교의 그런 분위기를 알려드리면 편입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 포함. 맞아요. 성적 공개도 되나? 안 돼.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그 편입생들한테 우호적인 편이세요. 맞아. 엄청 도움도 많이 주시려고 하고. 그 적응하기 정말 좋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할게요. 뭐야, 아무도 안 보실 텐데. 화학을 보는 2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전북, 강원. 화학을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의치, 약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러 와요. 그 친구들 이길 만큼 잘해야 된다. 예비가 많이 돌아요. 예비가 많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살짝 기대해 볼 만한 거다. 일단 학점 영어 중요하고요. 2단계에서 필기를 생물 20문제, 화학 20문제가 나오는데 주관식, 객관식 짬뽕으로 나와요. 근데 주관식 나오는 학교가 유일해요. 역시 전북대. 그리고 강원대랑 비슷하게 생물화학 시험지랑 답안지랑 또 같이 줘버립니다. 문제들이 복잡하진 않은데 주관식도 있다 보니까 좀 타임 어택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심장 쫄리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이구나. 필기에 과락이 있습니다.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대구로 갑니다. 대구. 경북대. 원래 학점은행제 성적을 100% 반영해주는 학교였어요. 그렇네요. 제가 타전공으로 했을 때 98인 점수를 받아주는 학교 98로 받아주는 학교가 저도 1차를 합격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율을 반영.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영어 점수로만 때리던가 학점을 볼 거면 난 학점 은행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신발언 했습니다. 넥스트. 2차에서 면접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주고 이제 그거를 서술하는 방식의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비하는 것도 어렵고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한 문제를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북대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전북 북자 돌림인데 제가 조금 마음에 조금 상처가 나네요.
내가 아는 생물 지식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뭐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오줌 생성 기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물 공부하다 보면은 접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운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내가 아는 게 나오면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머리에 넣은 거대로 말로 풀어내는 걸 잘한다. 이런 분들은 노려볼만 한 학교지. 저도 그런 걸 좀 자신 있어가지고 경북대를 노려볼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경상대 면접이랑 겹쳐가지고 경북대를 못 갔어요. 근데 그 학점을 안 보고 원래 학원들 100% 보는 게 사실 학점 낮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학교였는데 그렇지. 오히려 또 이제 그분들한테는 비보가 되는 거네요. 맞아. 그래서 저도 경북대가 되게 저에게 희망을 주는 학교였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전남대. 전남대 좋아요. 유일하게 남은 학점은행제 100% 반영해주는 학교. 근데 1차 합격 컷이 그래서 100으로 수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점을 100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학 다니면서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학점을 좀 하라는 거잖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들, 뭐 그래도 100점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분들도 떨어지는 판국이다. 영어도 990 만점으로 수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학은제 98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여기도 이제 1차로 서류로 걸른 다음에 면접으로 당락을 보는 학교인데 뭐 한 5문제 정도를 주고 원하는 문제를 골라라라는 형식인 것 같고 근데 면접 문제가 어려운 생물 문제를 주시진 않는데 간혹 뭐 당혹스러운 수의학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면 동물병원에 환자가 내보냈을 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검사들이 뭐뭐 있는지 아냐. 와 이걸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했었지. 매번 되게 뽑는 인원이 많아요. 다음은 어딥니까? 다음은 이제 최남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경상대, 진주에 있는 경상대입니다. 특이하게 자기소개 학업계획서를 서류 지원할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자기소개 쓸 데가 없는데 경상대 가려면 여기만 딱 써야 된다. 맞아.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이 많았었고 1차에 생물 필기를 보고 영어는 뭐 잘리는 게 아니라 가산점을 주십니다. 20점. 생물 필기가 중요하다. 오케이. 생물 잘하는 사람은 경상대 노리십시오. 근데 경상대 생물 필기가 원래 엄청 쉬웠거든요. 근데 저 때부터 교수님들이 엄청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2차에서 GPA를 보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필기를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면접에서 좀 헛소리를 해가지고 아예 불합격을 했거든요. 그 헛소리 한번 알려주세요. 무슨 헛소리였는지.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개 식용을 양성화하는데 찬성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 양성화라는 게 뭔지 몰랐구나.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어떤 건지 몰랐어. 그래서 혹시 양성화의 의미가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해석한 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못 해석했냐면 이거를 음지에서 이 개식용 문제를 꺼내서 공론화랑 양성화랑 헷갈린 거야. 근데 양성화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렇게 소 돼지고기처럼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유통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양성화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결국 저는 그 공론화라고 생각해서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가 되겠다는 놈이 개식용을 찬성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라스트 이제 제주대. 저희 주대. 제주대에서 특이한 점은 일반 편입에 전적대학교에서 81학점을 이상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부족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1차에서 2차에서 생물시험과 면접을 보는데 하루에 다 봐요. 그치. 저희 주까지 내가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거 이틀 나눠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 시험 볼 때가 무조건 폭설이에요. 우리가 2번 보러 갔는데 2번 다 폭설이었어. 그래서 그때 렌트카를 후진 걸 빌려가지고요. 그 오르막 올릴 때 차가 뒤로 갔어요. 맞아. 그때를 시험 보러 가신다 하시면 좀 일정도 여유롭게 잡고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자연재해 대비를 해야 돼요. 생물시험이 지문과 보기가 다 영어로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영어로 나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지. 수의학이 간간히 나와서 사람들이 생물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종종 해주시는데 수의학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저 때도 한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수의학을 공부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수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사를 살펴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 때는 인수공통병이 아닌 것은 아. 이 문제가 나왔고 너무 쉬웠어요. 아, 이게 필기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필기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물을 중점적으로 잘하시면 된다. 오케이. 영어로 나오지만 시험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컷이에요, 항상. 이건 진짜 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다 맞는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과 면접을 2번 경험을 했는데 면접에서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받았던 질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덕목이 뭐냐? 뭐예요? 나도 모르겠네. 나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랑 뭐 이런 거 했던 거. 좋아요. 사랑. 저도 그리고 사랑입니다. 뭐 존경하는 인물. 누구예요? 나는 그래서 그때 강형. 이렇게 또 자 넘어갑시다.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저는 내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데 인턴 사원 때문에 소송에 걸렸다. 어떻게 할 거냐, 병원장으로서. 이런 것도 있었고, 교수랑 학생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풀 거냐. 약간 뭐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인성이네요, 완전. 근데 지식적인 것도 물어보시고 한 사람당 3문제 정도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이런 인성 문제가 들어갔어요. 좀 나의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문제니까. 이런 인성 질문이 유일한 학교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라. 만약 제주도 면접을 보신다면. 제주대는 이제 말에 특화가 돼 있어요. 제주도는 또 말 유명하죠. 뭐 마사회 이런 데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말 전문 수의사가 되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제주대에 가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말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 학교? 네. 다 돌아봤는데 기본적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건 따로 정리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를 좀 기초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충북대만 판다. 뭐 이런 전략을 하실 수도 있고 화학이 좀 자신이 있어. 그럼 난 전북대, 강원대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생물까지 준비를 하면. 나는 화학은 안 돼. 아니죠. 근데 건대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오해하실까봐. 건대는 안 되죠. 수학을 해야 됩니다. 건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전적대 학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댓글에 자기 GPA랑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 많으니까 내가 학점이 안 좋으면 학점 은행제로 쇼부를 봐야 되는 혹은 학점을 안 보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1번이잖아, 일단은.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서류에서 탈락해버리면은 시험을 못 보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토익 990은 그냥 디폴트니까 이거 안 되면 그냥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오히려 낫다. 맞아. 그래서 연초부터 준비를 한다. 그럼 나는 뭐 한 3, 4월까지 토익 990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하면 하는 거다.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태교 여행을 왔기 때문에 강아지랑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